나는 그 찻집을 처음 봤을 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낯설을 느꼈다. 건물은 도로 한켠, 골목 끝자락에 있었다. 입구는 낮고 좁았지만 문을 열면 내부는 생각보다 깊었다. 오래된 나무향, 습기와 섞인 먼지 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울린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 그것들이 묘하게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면서도 어딘가 눌려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그날은 3월 중순이었다. 봄이 오는 길목,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면 여전히 서늘했다. 나는 막 27이었고 회사 일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쳐 있었다. 그래서 조용한 일을 찾다가 오래된 찻집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별 생각 없이 지원했다. 주인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여긴 손님이 많진 않아. 대신 조용하지. 사람 구하기 힘든데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뒤에 깔린 무언가가 낯설었다. 조용하다는 말이 마치 다른 의미로 들렸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손님은 대부분 단골이었다. 60대 남성들, 근처 교회 신자들, 가끔 태평동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다들 말수가 적고 들어와 차 한 잔을 마시고는 금세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도 가게 안쪽 자리에는 앉지 않았다. 창가 쪽 네 자리만 쓰고 안쪽, 특히 벽난로 옆 테이블은 항상 비어 있었다. 나는 처음엔 단순히 조명 때문이라 생각했다. 안쪽은 좀 어두웠고 천장의 형광등도 미묘하게 깜빡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주인이 잠깐 외출을 하며 내게 말했다. 손님 오면 주문만 받아. 괜히 안쪽 청소는 하지 말고. 알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를 하지 말라는 말이 이상했지만 그냥 예민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됐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유리잔을 정리하려는데 벽난로 쪽에서 탁 소리가 났다. 나무 타는 소리처럼 하지만 분풀은 꺼져 있었다. 나는 무심코 돌아봤다. 그 순간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잠깐 누군가의 어깨가 보였다. 흰색 블라우스 같은 옷,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 하지만 다시 불이 켜졌을 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그런데 다음 날 주인은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어제 아무 일 없었어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냥 불이 잠깐 깜빡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잠시 보더니 차를 한 잔 따라 주었다. 그럴 때는 그냥 모른 척해요. 괜히 들여다보지 말고. 알겠죠? 그 말투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마치 이미 내가 뭘 받는지 알고 있다는 듯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해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에는 늘 무언가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가 방금 앉았다 일어난 것처럼 의자에 온기가 남아있고 탁자 위의 찻잔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것들을 기분 탓이라며 억지로 합리화했다.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던 날 일이 터졌다. 그날은 비가 왔다. 저녁 8시쯤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걸어가더니 그 문제의 자리 벽난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손님, 여기로 오시겠어요? 안쪽은 좀 어두워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봤다. 눈동자가 너무 어두웠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그 여자는 아직 있나요? 네, 그 여자 있잖아요. 늘 여기 앉아있던. 그 말이 끝나자 주방 안쪽에서 컵이 쨍 하고 깨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봤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그 남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문가까지 걸어가며 말했다. 그 사람 아직 떠난 게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끝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주인에게 말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녀는 그날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문 앞에는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문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그 찻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찻집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어딘가 낯선 울림이 있었다. 창문에 닿는 바람 소리도 벽시계의 초침 소리도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주인은 이틀 만에 돌아왔다. 얼굴은 전보다 훨씬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향초가 들려 있었다. 요즘 혹시 이상한 손님 왔었어요? 그녀가 내게 묻자 나는 그 남자를 떠올렸다. 키 크고 얼굴 하얀 남자요? 안쪽 자리에 앉았던.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 다시 왔구나. 다시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이 찻집의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15년 전 이야기예요. 그녀는 조심스레 벽난로 옆 의자를 바라봤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왔죠. 밤늦게 남자가 찾아왔어요. 늘 오던 손님이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표정이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를 따라온 사람처럼.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남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차를 한 잔 시키더니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은 그 여자가 먼저 올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새벽 경찰이 왔어요. 이 근처 다리 밑에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그 여자가 바로 그 손님이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차를 마시고 이 가게를 나간 직후였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상한 건 그 남자도 그날 이후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벽난로 쪽으로 향했다. 그 뒤로 누군가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어요. 그 자리엔 아직 그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떠나지 못하고.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향초를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안쪽 청소하지 말라 한 거예요. 건드리면 그게 깨어나요.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그 자리가 신경 쓰였다. 손님이 다 나가고 문을 닫을 때마다 그 의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하루는 일부러 그 자리에 앉아봤다. 어두운 조명 아래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찻집이 처음 생겼을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주인과 낯선 남녀 한 쌍이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쳤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다. 그런데 분명 누군가가 내 어깨를 스친 것 같았다. 주인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찻잔에서 톡 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찻잔은 비어 있었는데 물소리가 계속 났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벽시계에 초침이 멈춰 있었다. 대신 그 틈을 타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 자리, 아직 따뜻하죠? 분명히 내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다. 한순간의 정적.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봤다. 벽난로 앞 의자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숨도 쉬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었다. 텅 빈 눈구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형광등이 번쩍 켜졌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탁자 위에는 물에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바깥 공기가 미칠 듯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살았다 느껴질 만큼 안도감을 줬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태평동 골목의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다. 그런데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찻집. 나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손이 떨리며 물었다. 누구세요? 그때 아주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 아직 거기 있죠? 전화는 곧 끊겼다. 다음날 가게에 나가자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다. 나는 어젯밤 일을 말할까 하다가 그녀의 눈을 보자 말을 삼켰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 남자 목소리였죠? 네.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전화했어요. 같은 말이었죠. 그 여자 아직 거기 있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내렸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여긴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산 사람은 오래 머물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들렸다.
나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려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쪽을 바라봤다. 그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벽난로 위 액자 속의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빛이 반사되며 마치 그 속의 여자가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나는 찻집에 나가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도 일이 바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곳의 냄새와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흰 블라우스, 눈 없는 얼굴, 그리고 물에 젖은 손자국. 그 손이 내 어깨를 만졌던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피로와 착각, 단순한 조명 문제라고. 하지만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겼다. 밤마다 누군가 문 밖에서 찻잔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톡톡톡.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현관 앞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결국 나는 다시 찻집으로 갔다. 닫힌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고 안쪽에서는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주인이 혼자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향초였다. 하지만 이번엔 냄새가 달랐다. 불교 사찰에서 맡을 법한 짙고 무거운 냄새였다. 다시 왔네요.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내가 떠날 수 없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요즘 좀 이상한 일이 많아요.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을 알아봤거든요. 그 사람이라니요? 그녀는 벽난로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여기 있던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를 찾아온 남자. 둘 다 이 찻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떠나지 못했어요. 왜요? 죄책감이요.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 여자는 그를 기다렸고 그는 도망쳤어요. 결국 그녀는 다리 밑에서 죽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돌아왔어요. 처음엔 그림자처럼, 나중엔 목소리로,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얼굴로.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면 그 남자가, 내가 본 그 남자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를?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 당신 얼굴을 닮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차를 내밀었다. 이거 마셔요. 잠시라도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차향이 이상하게 달았다. 입술에 닿자마자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나는 그 자리에 혼자 있었다. 벽난로 불빛만 남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 당신이 나 대신 와준 거죠? 나는 얼어붙었다. 그건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그 안엔 오랜 원망이 스며 있었다. 그날 나를 버렸잖아요. 차가 식을 때까지 나는 기다렸어요. 나는 몸을 돌려 벽난로 쪽을 봤다. 그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번엔 얼굴이 보였다. 흰 블라우스,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맑은 눈. 하지만 그 눈 속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왔네요. 나는 뒤로 물러났다. 당신 누구야?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당신이 내 차를 마시던 그날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엔 내가 먼저 올게. 기억 안 나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번쩍였다. 비 내리던 날 어떤 찻집,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진 차 한 잔. 그건 기억이었다. 하지만 난 그런 기억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다. 당신은 그 남자의 기억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긴 우리가 헤어진 자리니까.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웠다. 골목엔 아무도 없었다. 달려나가는데 발밑에서 물이 철썩였다. 태평동 다리였다. 그리고 다리 난간 옆에는 오래된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식지 않은 차가 담겨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찻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엔 낡은 폐건물만 있었다. 간판은 깨져 있었고 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며 안쪽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당신이 내 자리에 앉을 차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까맣게 변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찻집 안에 있었다. 벽난로 옆 그 자리에 내 앞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돌아왔네요.
나는 손을 내렸지만 내 손이 내 것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손, 길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남자였다. 거울 속에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아니었다. 눈빛이, 표정이, 심지어 숨쉬는 리듬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그날 그 여자를 두고 떠난 남자였다. 이게 뭐야? 입을 열었지만 내 목소리는 낮고 낯설게 울렸다. 그녀는 나를 보며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다. 이제 기억났죠? 당신은 그날 나를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단지 차 한 잔만 더 하자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남겨두고 갔어요. 벽난로의 불빛이 깜박이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의 그림자와 내 그림자가 맞닿는 순간 주변의 공간이 흔들렸다. 찻집의 벽이 물결처럼 출렁였고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이상하게 반대로 들렸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나는 손을 뻗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이제 그만해요. 그녀의 말이 속삭이듯 이어졌다. 그날 이후로 난 계속 여기에 있었어요.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그런데 당신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대신해서.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이제 됐어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이해되는 듯했다. 찻집이 왜 늘 조용했는지, 왜 주인이 안쪽 청소를 금지했는지, 왜 손님들이 그 자리를 피했는지.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이미 내가 죽은 건지. 벽난로의 불빛이 점점 약해지며 어둠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그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마지막 힘을 내서 물었다. 그녀는 고요하게 웃었다. 나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인은? 그녀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그 사람은 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찻집의 주인, 그 중년의 여인은 바로 그녀였다. 세월이 흘러도 떠나지 못한 채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모든 게 돌고 있었다. 시간, 기억, 감정.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죄를 되새기는 공간이었다. 그녀가 내 손을 쥐었다. 이제 내가 갈게요. 당신은 남아요. 뭐라고요? 이번엔 내가 먼저 가요. 당신이 날 기다리던 그날처럼. 그녀의 몸이 서서히 빛에 녹았다. 빛이라기보다 안개에 가까운 형태였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자 찻집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홀로 남았다.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사라졌다. 벽시계의 초침이 멈춘 지 오래였다. 창문 밖의 빗방울도 공중에 멎은 듯 보였다. 나는 벽난로 옆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문득 문종이 울렸다. 낯선 발소리.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 맞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나였다. 과거에 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이 생생했고 표정이 어색하게 밝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다. 손님, 안쪽은 앉지 마세요. 그 순간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빛이 깜빡이고 벽시계가 다시 돌아갔다. 마치 한 장의 필름이 되감기는 듯 모든 게 반복됐다.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그 모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여긴 조용하죠? 그녀 젊은 시절의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조용한 게 좋아요. 그 대화가 시작될 때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이곳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 떠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같은 비를 맞고 있었다. 그때 내 앞에 찻잔이 흔들렸다. 물결이 한 바퀴 돌며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이 서서히 흐려졌다. 그 위로 여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이제 이해했죠? 태평동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번지는 따뜻한 향. 그 향은 익숙했다. 그녀가 늘 내던 그 차였다.
그날 이후 태평동의 그 골목엔 찻집이 다시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자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 여자, 아직 거기 있나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세차게 내렸다. 찻집의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주인은 종일 말이 없었고 창가 쪽만 바라봤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싶었지만 주인이 오늘은 늦게까지 있어줘. 비가 이 정도면 또 올지도 몰라 라고 했다. 그 말에 또가 마음에 걸렸다. 나는 괜히 그 말을 흘려듣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자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찻집 밖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어둠 속에 무언가 형체 같은 게 보였다. 사람인가 싶어 문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데 유리문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찍혔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더럽게 문지르는 듯한 자국. 그러나 바로 확인했을 땐 아무도 없었다. 주인은 그대로였다. 그는 잔을 닦고 있었는데 시선을 내게 주지 않았다. 오늘도 왔네. 그는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가요? 그가 내 쪽을 천천히 봤다. 그 소리, 저 문 두드리는 거. 그러고는 유리문 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똑똑똑 정확히 3번 간격을 두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얼어붙은 채 주인 쪽을 봤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없이 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나는 숨을 죽였다. 소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금 뒤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툭툭툭 마치 젖은 손으로 유리를 치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사장님, 누가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없어. 그건 항상 안에서 들려. 그의 말이 너무 이상해서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가 말하는 안이란 도대체 어디를 뜻하는 걸까? 비가 점점 약해졌을 때 찻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다. 갑자기 아주 미세한 향기 같은 게 퍼졌다. 말린 꽃, 오래된 분향의 냄새. 그리고 그 향이 내 코끝을 스치자 순간적으로 차가운 손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다. 그 손끝의 온도, 그 질감은 너무 선명했다.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봤구나. 뭐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손. 처음에는 다들 냄새로 알아. 그 다음엔 손이 와. 그는 천천히 카운터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꼭 맡아야 하는 냄새야. 상자 안에는 작은 나무 부적 그리고 타다 남은 향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거 뭐예요? 여기 손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두고 갔어. 그날 이후로 밤마다 문을 두드려. 아마도 아직 차가 식지 않았나 봐. 그는 부적을 내게 건넸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또다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번 분명히 들렸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차 식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소리는 분명히 유리 바로 뒤에서 들렸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오래 기다렸네. 그는 다 식은 차를 조심스럽게 문 앞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내게 말했다. 절대 쳐다보지 마. 문을 열면 안 돼. 나는 숨을 참았다. 바깥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잠시 후 따뜻한 김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마치 누군가 방금 끓인 차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찻집의 모든 시계가 멈췄다. 초침 소리가 사라지고 공기마저 멎은 듯했다. 주인은 미동도 없이 의자에 앉았다. 나는 온몸이 떨렸고 입술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집은 말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사람의 시간이 잠시 머무는 곳이야. 그 말과 동시에 문 앞에 그 소리는 멎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찻집 안에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는 향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찻집에 들어설 때마다 내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나 찻주전자의 김이 오르는 순간에도 심장이 덜컥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인은 변함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찻잎을 앓고 향을 피우고 그 여인의 차를 준비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 대신 나는 스스로 이곳의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다. 태평동은 오래된 동네였다. 재개발이 몇 번이나 미뤄진 채 낡은 골목들이 얽혀 있었다. 찻집이 있는 건물은 40년도 넘은 상가의 일부였고 예전엔 사진관, 그전엔 여인숙이었다고 들었다. 나는 인근 주민들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예전에 사고가 있었나요? 한 노인이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말이지. 옛날엔 그 집에 여자 하나가 살았어.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다방을 했지. 이름이 아마 순자였을 거야. 그분이 어떻게 됐는데요? 어느 비 오는 날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손님 하나를 기다렸대. 근데 그날 그 손님은 오지 않았지.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 사람들 눈에 안 보였어. 노인은 마지막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덧붙였다. 이상한 건 며칠 뒤 경찰이 갔을 때 다 식은 찻잔이 문 앞에 놓여 있었대. 2개. 그 말이 내 머릿속을 휘감았다. 2개의 찻잔. 주인이 매일같이 문 앞에 두는 바로 그 다 식은 차였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주인은 여느 때처럼 향을 피웠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 늦었어. 아니요, 오늘은 좀 더 이따 갈게요.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다 되어갔다. 찻집 안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이상하게도 아무리 문을 닫아도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불빛이 깜박였고 향이 짧게 타들어갔다. 그리고 똑, 똑, 똑.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나는 숨을 죽였다.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절대 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왔네. 그는 천천히 문 앞에 차를 두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식지 않게만 해주세요. 나는 문을 향해 눈을 돌렸다. 유리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여자의 형체였다. 긴 머리, 젖은 옷자락.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림자가 땅에 닿지 않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주인은 그대로였다. 그는 그 그림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오래 걸렸네요, 순자씨.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주인의 입에서 나온 이름. 그건 노인이 말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의 그림자가 문을 스치며 움직였다. 문틈 사이로 김이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분명히 들렸다. 당신도 이제 마셔요. 그 순간 내 발밑에 놓인 찻잔 하나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찻잔 안에는 뜨거운 차가 있었다. 그런데 그 찻잔은 내가 분명히 몇 분 전까지 비워두었던 자리 위에 있었다. 그걸 마시면 안 돼. 주인이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찻잔 가장자리에서 김이 내 얼굴로 스며들며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건 차의 향기가 아니었다. 썩은 나무, 오래된 습기, 그리고 피 냄새. 눈앞이 흐려졌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차가 식었잖아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 부딪혔다. 그때 주인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보지 마! 왜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은 내가 불러낸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말은 거의 자백처럼 들렸다. 그날 난 약속을 어겼어. 그 사람은 나를 기다리다 죽었지. 이 찻집은 그때부터 멈춰 있어. 매번 비가 오면 그 사람은 차를 마시러 와. 근데 이제 당신도 알아버렸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거기엔 여전히 그녀가 서 있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게 미소 짓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찻집에 나가지 않았다. 밤마다 꿈을 꿨다. 주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이 찻집은 멈춰 있어. 비가 오면 그 사람은 차를 마시러 와. 그 말처럼 내 머릿속에서도 시간이 멈춰 있었다. 눈을 감으면 언제나 그날 밤의 비 냄새가 다시 퍼졌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 똑똑똑. 며칠 뒤 나는 결국 다시 찻집으로 갔다. 낮이었고 태평동 골목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주인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김이 여전히 오르고 있었다. 향 냄새는 짙었고 공기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듯. 나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뒤로 갔다. 낡은 찻잎통이 그대로 있었다. 그 아래에 그날 봤던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주인이었다. 그리고 여자는 내가 본 바로 그 그림자였다. 사진 뒤에는 짧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비가 오면 차는 내가 준비할게.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러 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평생 그 시간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 식으면 안 돼. 그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찻잔 중 하나를 손에 들었다. 김이 아직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손끝이 시렸다. 입술을 대려는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 틈으로 비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밖은 맑았는데 분명히 비 냄새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여전히 그 찻집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발밑을 내려다봤다. 물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문 쪽으로, 그리고 다시 내 자리 쪽으로. 그 물자국은 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식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카운터 뒤 의자에 주인이 앉아 있었다. 전날 입던 그 옷 그대로. 그리고 그의 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사장님, 내가 부르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차례야. 그 말과 함께 그는 사라졌다. 정확히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아무 흔적 없이.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카운터 위 찻주전자에 손을 얹었다. 물이 따뜻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물을 끓였다. 그리고 문 앞에 찻잔 2개를 놓았다. 습관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비록 밖은 맑았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젖은 흙냄새가 남아 있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들렸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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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식지 않게 해드릴게요. 문틈으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2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로 찻집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오래된 시계. 그건 여전히 그날 자정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보며 생각한다. 누군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면 영원히 반복된다는 걸. 그리고 그 약속의 향기 속에서 나는 여전히 차를 끓인다. 비가 오는 날이면 꼭 문을 닫는다. 하지만 언젠가 또 누군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 조용히 있어요. 오늘은 또 올지도 모르니까.